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한 번에 전합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재발된 미중 무역전쟁, 반전이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무역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역전쟁이 결국은 아시아 통화의 위기를 몰고 오면서 통화가 연쇄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엔진이 꺼지고 있다. 일본의 1분기 제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기사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결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가 계속 완화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출 상품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핀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경제 이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10일 날,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협상이 진행되기도 이전에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 이유가 어떤 이제 원인 때문에 그랬냐면 5월 3일 날 중국에서 150쪽 분량의 그 합의문이 이제 미국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합의문을 보고 완전히 이제 열받을 대로 열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합의문을 봤을 때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라이트하이저라는 그 대표랑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느무신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트럼프가 이 정도로 나온 것은 뭐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랄 정도로 그 합의문의 내용이 미국이 그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그 내용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열받을 대로 열받아서 강경한 조치를 트럼프가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결국 중국은 같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관세를 올려도 중국은 필요하다면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현재 대처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까? 극적인 타격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길 바랄 뿐이죠.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결국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 불안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외환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원화도 환율이 오르면서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위안화 또한 상승하면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외환 시장이 급격히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일본의 그 성장률이 제로 성장에 가깝다. 예상되는 성장률이 0.003%라고 합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핵심은 수출이 1.5% 감소하고 설비 투자가 1.8%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 줄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자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가 연기되면서 이런 것이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경제를 뒷받침해 온 게 바로 개인 소비인데 이 개인 소비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 날씨 탓 그리고 일본의 이제 지금 고질적인 그 일손 부족이죠. 일손 부족으로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뭐 다양한 비용 이제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이러한 상품 가격이 인상되니까 이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결국 소비에 부담을 줬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제 일본의 이제 소비세, 앞서 말씀드린 개인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소비세가 이제 오는 10월에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상 전에 당연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특별 소비세가 이제 뭐 오른다거나 또는 그 낮춰졌던 것들이 다시 오르거나 또는 얼마 전에 우리 유류세 낮춰졌던 거 반 정도 다시 올랐죠. 이때 전날 뭐 기름을 넣으려고 뭐 줄을 섰다 이런 기사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10월 달에 일본이 이제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 전에는 그 전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소비를 미리 하는 것 때문에 경기가 오를 것이 그때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시적인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일본 경기에 대한 그 아베노믹스 엔진이 좀 꺼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고요.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또 뭐 한 6월 달까지 그 G20이죠. 그때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일본 경기도 당연히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도발에 대한 그 이란 제재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국은 그 광물 거래까지 금지되면서 핵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그러한 트럼프 입장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데 그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대한민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25%고요.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의 약 79%가 중간재입니다. 그 중간재가 다시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게 29% 정도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에 5%에 상당하는 부분이 결국은 최종 귀착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표적인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독일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일단 그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대중 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대만 1등이고 그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관세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GDP가 0.65%나 감소된다라는 거, 굉장히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전에 중국이 G2로 성장하는 엔진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중국의 어떤 그 사드 문제 얘기 나올 때 똑같았죠. 뭐라 그럴까, 너무 기대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죠. 결국은 코스피가 이로 인해서 3%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그 개인은 다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매수한 물량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입니다.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마저도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파국으로 치닫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한 공포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코스피가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환율 문제인데 환율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담이 또 더 커지는 거죠. 결국은 환율 문제에 대한 것과 주식장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 상승이 외국인 주식장의 투자에 대한 심리를 위축시키다 보니까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언급을 같이 했던 게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이제 어제 매도가 더 이제 커지면서 시장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무튼 핵심적인 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러한 그 위기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한국 겨냥해서 지난번에 그 뭐 늘 문제됐던 그 대한민국 어떤 이제 국방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 또 꺼내면서 한국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 좀 그러한 표현을 좀 썼다는 얘기들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드렸죠. 파인이라는 고객 포털, 금감원에서 나온 고객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5개 금융상품 핵심 정보를 거래 단계별로 알려준다는 내용을 한번 언급했습니다. 뭐 파인은 아시다시피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6개 금융업회가 모여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 가입 전, 가입 시, 가입 후 3단계로 해서 어떻게 나누냐면 컴페어, 이건 비교죠. 그리고 체크,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잘해라. 그리고 컨트롤,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 5개 금융 상품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좀 잘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융 규제 풀이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샌드박스 의미는 뭐 그 놀이터에 보면 이제 모래, 상자 같은 그런 의미로 여기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최대 4년까지는 규제 풀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라는 그런 의미고요.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뭐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전이란 외환 원무죠. 이런 거는 사실 은행 외에선 금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은행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환전 신청을 하고요. 그거를요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드라이브 스루에 들러서요 환전한 돈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제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사전속주의 때문에 대출금을 알아보려고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도 사실은 비교 자체가 뭐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었고 광고하는 것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 그 광고한 거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뭐 하다 보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이나 또는 제시했던 대출 이자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대출을 진행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서 결국은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단 10초면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신신사 시스템에 이 정보가 보내지고 핀다와 은행 서버가 연동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 좀 넣으면은 단 10초면은 확정금리와 금액까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이건 넣어놨지만은 이 일사전속주의 규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이 핀다는 2015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여기 보시는 이혜민 대표가 이제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본인의 불편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스타트업을 열었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대출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급박하죠. 서민들한테는요. 근데 실제로 어려움을 굉장히 줬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 이런 것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불금 되시고요. 한보연의 고종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